사장님,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나는 50억 원의 빚더미 위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는 부도 났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으며 통장 잔고는 8만 3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3년 후 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고백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19년 11월 15일 그날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침 9시 주거래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만기인 어음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당장 자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회사가, 직원 50명의 생계가,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업은 순조로웠습니다. 아니, 순조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조업으로 시작해 연 매출 100억 원을 넘겼고 직원도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렀고 나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래성이었습니다. 2019년 최대 거래처가 갑자기 파산했습니다. 받아야 할 외상 매출금만 30억 원. 나는 당황했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용이 있잖아.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행 문턱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습니다. 한 곳, 두 곳, 세 곳, 10곳이 넘는 은행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장님, 현재 상황으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담보가 부족합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거절만 돌아왔습니다. 나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줘야 했고, 납품 대금을 지불해야 했고, 매달 수억 원의 어음을 결제해야 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사채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1억 원, 월 이자 3%, 금방 갚을 수 있어. 다음 달 매출금만 들어오면 돼. 하지만 다음 달 매출금은 또 다른 구멍을 메우는 데 쓰였습니다. 2억, 5억, 10억.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자를 내기 위해 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조금만 더.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부도 수표가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뒤였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50명의 직원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가족처럼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들을 거리로 내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회사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5년 동안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지만 그날만큼 힘든 순간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화를 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간이다. 집도 잃었습니다. 15년 전 아내와 함께 처음 들어온 그 집,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그 집, 모든 추억이 담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삿날
아내는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12살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다시 이 집에 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9살 아들은 자기 방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 다른 데서 살면 되죠. 그 순간 나는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15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곰팡이 냄새가 나고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곳, 4명의 가족이 함께 자야 했습니다. 첫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아빠를 둔 것이.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동네를 걷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업 망했다며? 빚이 얼마래?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아냐? 그런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돈 언제 갚을 거야? 집도 팔았으면 돈 있잖아. 당장 내놔. 어떤 이는 협박했고 어떤 이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날, 2020년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2만 원.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배고파라고 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2만 원으로 편의점에서 라면 4개를 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라면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맛있다고 했지만 나는 한 입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강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강물은 검게 출렁였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편할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보험금이라도 남기면 가족들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발, 두 발,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애들이 기다려.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습니다. 금방 갈게. 나는 난간에서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 이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50살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첫 직장은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일당 10만 원.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첫날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현장의 20대 청년들이 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아저씨 일도 못하네. 나이만 먹었지 쓸모없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15년 전 사장이었던 나는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 나는 그저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3개월 후 현장 일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택배 상하차 일을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수천 개의 택배 상자를 옮겼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그 물집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당 12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급 8,590원. 하루 6시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밤에는 택배일, 낮에는 편의점.
하루 4시간 정도 잠을 잤습니다. 몸은 비틀거렸고 정신은 몽롱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세상은 더욱 어려워졌지만 나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배달 일이 급증했던 것입니다. 나는 배달 대행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중고로 샀습니다. 하루 12시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50억의 빚, 한 달에 100만 원씩 갚는다 해도 400년이 넘게 걸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가장 먼저 갚은 것은 개인에게 진 빚이었습니다. 옛 직원 중 한 명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800만 원. 그에게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1년 반 동안 모은 돈으로 그 빚을 갚았습니다. 그가 돈을 받고 울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갚으실 줄 몰랐습니다. 나도 함께 울었습니다. 2021년 여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배달 일을 하며 단골 식당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 식당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배달 대행 사업 같이 해볼래요? 당신 일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가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기회였습니다. 그 사장님과 함께 작은 배달 대행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자본금은 500만 원, 내가 300만 원, 그 사장님이 200만 원을 냈습니다.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 일을 의논했습니다. 배달원도 처음에는 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3개월 후 배달원이 3명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10명, 1년 후 30명, 매출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매출 1,000만 원이었지만 1년 후에는 1억 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익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2022년 봄,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대형 배달 플랫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파트너사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50억 빚더미에서 시작한 내가 대형 플랫폼의 파트너가 된다니? 계약금은 5천만 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배달원이 100명이 넘었고 매출은 월 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은 사무실도 생겼습니다. 20평짜리 사무실이었지만 나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직원도 10명을 고용했습니다. 3년 전 해고했던 직원 중 몇 명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거절했지만 어떤 이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50억이었던 빚은 35억으로 줄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분명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매달 빚을 갚을 때마다 느꼈습니다. 나는 해내고 있다. 2022년 겨울, 가족과 함께 이사했습니다. 반지하를 벗어나 지상으로 3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전세였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햇빛이 들어와요. 그 말에 나는 또 울었습니다. 3년.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기까지 걸린 시간. 그 3년 동안 나는 배웠습니다. 첫째,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 실패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습니다. 나는 50억의 빚을 지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고 건강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둘째, 자존심은 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 나는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고 택배 배달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나를 살렸습니다. 일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을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셋째, 가족의 소중함. 아내는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반지하로 이사할 때도 라면으로 저녁을 먹을 때도 아내는 담담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이들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족이 있었기에 나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따뜻한 밥 한 끼, 푹신한 침대,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다섯째, 포기하지 않는 것의 힘. 50억의 빚.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수없이 많은 순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3년 현재 나는 여전히 빚을 갚고 있습니다. 아직 30억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회사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30명으로 늘었고 작은 사무실에서 큰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얼마 전 옛 직원 한 명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3년 전 회사가 망했을 때 함께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다시 일어서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바닥에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겁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나는 50억의 빚을 지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아직 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30억의 빚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한 번 바닥을 경험했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조금만 더 버티세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한 걸음만 더 가보세요. 그 한 걸음이 모여 당신을 새로운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나는 50억 빚더미에서 시작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세요? 당신 자신을.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3년 전 한강에서 돌아섰던 그날,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살기로 한 것, 계속 싸우기로 한 것,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 있습니다. 살아있고, 싸우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실패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실패한 후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넘어진 채로 누워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어나세요.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걸으세요.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챕터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쓰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말해주세요.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지금까지 삶의 고백이었습니다.